안녕하세요. 자전거 채널 두바퀴입니다. 오랜만에 전기자전거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힘이 너무 좋아서 어머! 이건 리뷰해야 해! 하는 심정으로 타본 세인바이크의 몬스터입니다. 알고 봤더니 이미 국민배달 전기자전거로 유명한 제품이더군요. 하지만 저는 짐을 배달할 게 아니라 사람을 배달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에 대해 호기심이 있습니다. 예전에 유료 광고로 소개해드렸던 컨티넨탈처럼 말이죠. 근데 컨티넨탈처럼 예쁘거나 멋지진 않지만 저 하나 정도는 충분히 배달할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무심하게 타보게 됐습니다. 고성능 전기자전거를 기대하는 분들을 위한 냉정한 리뷰 시작합니다. 몬스터가 성인 둘이 탈 수 있는 미니벨로형 전기자전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초등학생한테 업혀서 걸어가느냐, 김종국한테 업혀서 뛰어가느냐의 성능적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전동 성능을 먼저 테스트했습니다. 일단 스펙은 자전거 도로 진입이 가능한 48V의 350W 모터, 배터리는 10A 이상으로 선택형, 출력 제한 속도는 25km입니다. 우선 눈에 띄는 건 모터의 스펙이네요. 배달처럼 짐을 싣거나 장거리 여행을 종종 다니는 분들은 보통 36V 350W 이상의 모터를 많이 선호하는데요. 몬스터는 기본이 48V의 350W더군요. 전압을 의미하는 볼트는 전기자전거 제원표 읽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높은 곳에 있는 폭포수가 얼마나 세게 땅으로 쏟아지느냐를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36V 350W 정도면 파스 모드로 설정했을 때 서울대 어필 코스와 남산타워 코스를 아주 무난하게 오를 수 있는 수준이죠. 근데 몬스터는 전압이 48V라 그런지 도보 모드조차도 사람을 실어 나르더군요. 도보 모드는 경사도가 높은 코스거나 짐이 실려서 무거워진 자전거를 끌고 이동할 때 일반적인 도보 속도로 자전거를 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전거에 탄 채 도보 모드를 누르면 파워가 약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몬스터는 몇 킬로째 계속 사람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사람을 싣고 있는데도 걷는 속도와 비슷하니 파워가 약하다고 보기도 어렵네요. 그래서 끌고 이동하면 출력이 확 높아지는 게 아닐까 우려가 되기도 했는데요. 역시 도보 모드가 맞긴 하더군요. 어필에서 평지 속도로 어시스트해줘서 힘들이지 않고 끌고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도보 모드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어필 성능은 어떨지 매우 기대가 되겠죠? 저는 평지와 낮은 언덕을 주행할 때는 보통 파스 모드를 1, 2단계로 사용하고 조금 편하게 달리고 싶을 땐 3단계로 설정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몬스터는 1단계가 2단계 같고 2단계가 3단계 같은 파워를 출력해서 10% 정도의 어필 코스를 주행할 때도 4단계 이상은 잘 사용하지 않게 되더군요. 그래서 실제로 평균 12에서 15% 정도 되는 언덕만 찾아다니면서 주행해봤습니다. 10에서 12% 정도는 3단계까지만 사용해도 주행이 가능했는데요. 스로틀이 아니라 파스 모드를 사용했을 때입니다. 스로틀을 설정해도 페달을 어시스트하면 힘들이지 않고 원활하게 오를 뿐 아니라 속도감도 생겨서 오히려 신나고요. 12%에서 15%의 경사각도에서도 3단계 주행이 가능하지만 체력을 조금 더 사용하게 됩니다. 4단계 이상도 드라마틱한 가벼움은 기대할 순 없지만 체력을 훨씬 아끼면서 주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이 감탄했습니다. 15% 정도의 경사각은 굳이 달리지 않아도 호흡이 턱 하고 막히는 것 같은데요. 파워 모드를 잔뜩 높이게 되면 약 50m의 짧은 거리라도 배터리가 미친 듯이 소진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만큼 가파릅니다. 결국 체력을 더 쓸 것인가 배터리를 더 쓸 것인가를 선택하는 거지만 효율적으로 파워를 조절하면 체력을 아끼면서도 배터리도 아끼고 신나면서 운동도 되는 어필 주행이 가능하리라 생각되는군요. 이 정도의 파워라면 자전거 한 대에 성인 2명이 탑승하는 것을 도전해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일단 스펙상의 최대 적재 무게는 150kg입니다. 같이 탑승할 2명의 몸무게를 식사 후 화장실 가기 전 기준으로 아주 냉정하게 더해보니 약 149kg가 나오더군요. 혹시라도 자전거가 길바닥에 들어 누울까 너무 걱정이 되기에 100m씩 짧은 거리를 쉬었다 달렸다를 반복해봤습니다. 급기야 1km도 달려보고 멈추지 않은 채 2km도 달려봤습니다. 어필이라고 표현하기도 민망한 아주 약한 언덕을 주행하는 것까지 문제가 없더군요.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가 탑재되어서 그런지 제동 성능도 괜찮았고요. 앞뒤에 서스펜션이 있고 뚱뚱한 폐타이어가 완충을 도와줘서 장애물 구간에서 속도를 낮추면 크게 불편하지도 않았습니다.
주행 모드는 주로 스로틀 2, 3단계를 사용해 주행했고요. 평속 15에서 20km가 유지되어서 달리는 맛이 쏠쏠했습니다. 하지만 무게가 과하게 추가된 탓에 배터리 소모율은 평소보다 빨랐어요. 그래도 배터리 용량을 14A로 선택한다면 가능한 모든 짐을 싣고 50km 내외로 떨어진 지역으로 캠핑 여행을 도전해봐도 가능할 것 같다는 추측입니다. 그리고 출발이 부드러운 편에 속하는 것도 몬스터의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이건 컨티넨탈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마 세인바이크의 특징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일부 고출력 제품은 자전거가 멈춰진 상태에서 출발할 때 간혹 몸이 앞으로 튕겨나가듯이 급출발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몬스터는 스로틀이나 고출력 모드에서 출발해도 이질감이 적다는 데서 만족감을 더했습니다. 주행의 편의성을 높여주는 기본 액세서리도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배달과 장거리 여행에 특화된 자전거다 보니 전후방 라이트와 좌우 방향 지시 등 적재 하중이 높은 짐바지와 핸드폰 거치대가 포함되네요. 라이트는 충분한 가시거리와 시인성을 갖추고 있지만 선명한 밝음은 아닙니다. 밤눈이 어두우신 분들은 추가 라이트를 구비하는 게 좋고요. 핸드폰 거치대는 좌우 조절식이니 휴대폰 모델에 관계없이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는 25kg입니다. 접을 수 있지만 함부로 들기가 버거운 녀석이에요. 엘리베이터 없는 3층 이상의 거주자는 한 번쯤 고민이 필요할 듯 보이네요. 마지막으로 가격은 배터리 사양에 따라 159만원부터 시작됩니다. 10A를 선택했을 때 159만원인데요. 저렴한 금액대는 아니지만 솔직히 성능 대비 만족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별로 예쁘지 않고 투박한 외모가 여전히 아쉬운 것도 사실이지만 이미 경험해본 지금은 이런 자전거 하나 있으면 여행하는데 아주 좋겠다로 바뀐 것도 사실입니다. 왜 몬스터를 자토바이라고 부르는지도 알 것 같네요. 그럼 이번 리뷰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언제나 안전하고 행복한 라이딩 되세요. 행나